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3차전의 조추첨 결과 우리나라는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묶인 최상위 조로 편성되었고, 일본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네시아, 바레인의 최악의 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웃고 일본은 울게 된 셈이죠. 조추첨 결과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B조를 좋아하지 않아요. 중동은 너무 무서워요. 일본이 우리가 속한 B조를 좋아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건 일본 축구 스타일이 중동 축구에 약하기 때문이죠. 일본은 선수들이 키가 작고 피지컬이 약하기 때문에 중동 선수들처럼 피지컬이 좋고 몸싸움을 즐겨하면서 패스 축구가 아니라 롱볼을 주로 사용하는 축구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중동 이라크가 대표적으로 일본 축구에 강한 모습을 보이죠. 이라크는 키가 크고 헤딩을 주무기로 하는 강력한 스트라이커 아이만 후세인을 앞세워서 패스 위주가 아니라 롱볼을 공격 루트로 사용합니다. 일본이 이런 축구 전술에 상당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컵에서도 이라크한테 져서 광탈하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이런 이라크와 중동 축구의 피지컬에서 뒤지지 않고 오히려 능가하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게는 중동 축구가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위협적인 상대는 아닙니다. 쿵푸 축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다. 중국 축구가 잘해서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쿵푸 축구, 즉 거친 반칙성 플레이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피하고 싶은 거죠. 일본도 그런 중국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불행하게도 중국과 같은 조에 들게 됐네요. C조에 중국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조죠. 일본은 불쌍하네요. B조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1승 또는 무승부를 거두면 결승 진출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팀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수 있다. 게다가 중동의 휘파람과 열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감히 이길 엄두를 못 내죠. 똑똑한 감독이라면 우리나라한테는 최소 실점으로 지는 걸 목표로 삼겠죠. 그리고 중동의 휘파람이란 건 심판의 편파 판정을 말하는 듯한데 요즘은 VAR 시스템 때문에 심판의 편파 판정이 많이 없어졌죠. 한국이 부럽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한국이 죽음의 조이다. 일본 축구는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중동 축구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B조를 자기들 기준에서는 무서워하고 죽음의 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지컬이 중동을 압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무서운 상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국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득점 기회가 손흥민에게서 나왔고 손흥민의 원맨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손흥민의 몸이 좋지 않거나 부상을 당하면 단번에 힘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트라이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무서운 상대로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정도의 수준 차이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대표팀 경기력이 떨어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힘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한국, 호주, 카타르가 확실히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C조 꽤 힘들 것입니다. C조에는 사우디하고 일본, 호주가 월드컵 본선 진출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 나라 중 한 국가는 3차 예선에서 1, 2위를 못하고 3위로 밀려나서 4차 예선까지 가는 굴욕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사우디, 일본, 호주의 순위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C조가 최악의 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매번 재수가 나쁘다. 일본 감독 모리아스는 항상 조추첨을 하면 최악의 조에 묶이게 되죠. 2022년 월드컵에서는 스페인, 독일과 한 조가 되었고 이번에 3차 예선에서도 사우디, 호주와 한 조가 됐네요. 그래서 일본 축구 팬들도 모리아스는 매번 재수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듯합니다. 축구는 전술의 궁합이 결과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계가 기대되는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롱볼과 수비와 공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라크와 요르단을 일본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분 말이 맞죠. 우리 B조에 있는 이라크와 요르단 같은 스타일의 롱볼과 피지컬을 앞세운 축구에 일본 축구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라크 축구에 엄청나게 약하죠. 하지만 중동 축구의 피지컬이 오히려 앞서는 우리나라 축구에게는 이라크, 요르단이 그렇게 겁나는 상대는 아니죠. 물론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 1무 1패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무전술 무전력의 클린스만 때문이었고 또 선수단 분위기가 최악이었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3차 예선전에 새로운 감독님이 부임하면 우리나라가 요르단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A조에는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확실시된다. B조에서는 한국이 전승하고 이라크와 요르단이 2위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C조에서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접전을 펼칠 예정이며 최근 유럽에서 귀화한 외국인이 대거 유입된 인도네시아도 방심할 수 없다. 이 일본분이 3차 예선전을 예상 잘하셨네요. A조에서는 이란은 당연히 1위로 예상되고 우즈베키스탄이 강력한 2위 후보죠. B조는 우리가 감독 선임만 잘
된다면 당연히 전승하겠죠. C조는 일본, 사우디, 호주의 3파전이 될 것이고 변수는 신태용 감독님의 인도네시아가 C조의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인도네시아가 C조에서 선전하면서 중국이 족꼴찌로 월드컵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본, 호주, 사우디 중 인도네시아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3위로 밀려서 4차 예선까지 가는 굴욕을 당하게 되는 팀이 나오게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확실히 힘의 균형 측면에서는 B조가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중동이 꽉 찼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휘슬은 중동에 유리할 수 있지만 VAR이 있는 지금은 예전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중동의 휘슬이란 것은 중동에서 경기하면 심판들의 편파 판정 때문에 불리하다는 말인 듯한데 요즘은 VAR 시스템 도입 때문에 오심과 편파 판정이 많이 줄어들었죠. 다른 그룹과 비교하면 최악의 조합을 그렸다고 느낍니다.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바레인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 C조 3위에 올라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 C조에서 3위로 4차 예선까지 가는 굴욕을 당한다면 FIFA 랭킹 17위라고 거들먹거리던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겁먹고 있는 거죠. 혹시나 망신당할까 봐서요. 어느 조에 속해 있든 방심하면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매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맞죠. 우리도 B조가 꿀조합이라고 방심하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죠.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코치라면 B조를 싫어할 것이다. 중동은 긴 공을 던지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컬로 찍어 누르고 롱볼로 공격 루트를 만들어 나가는 팀한테 일본은 항상 어려운 경기를 했죠. 특히 일본 선수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공중볼을 이용한 공격에 약합니다. 반대로 패스 위주의 빌드업 축구로 일본을 공략한다면 일본에게 일격을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출전권이 2장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한국이 일본을 꺾고 연속 본선에 진출했다. 그러다 한국 대표팀은 그 이후 연이은 경기에 계속 출전했지만 한국의 마음가짐은 그때보다 많이 약해졌다. 94년 미국 월드컵 때나 지금이나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약하죠. 우리나라가 피지컬로 찍어 누르고 공중볼과 롱볼로 공격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일본 축구의 한계죠. 하지만 일본에게 어설픈 빌드업 축구나 패스 축구를 쓴다면 일본한테 역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한테 진 경기는 대부분 어설프게 빌드업 축구를 쓰다가 졌죠. 사실상 전술 전략을 감독이 잘못 세워서 진 거지 선수들 개개인의 피지컬과 축구 능력으로 따지면 절대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중 한 나라가 3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하는 C조와 2차 예선에서 완전히 동률인 이란, 우즈베키스탄과 카타르가 합류하는 A조는 확실히 B조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일본, 호주, 사우디는 큰 이변이 없으면 월드컵 단골 손님들이죠. 하지만 이 세 팀이 한 조에 묶이면서 한 팀은 4차 예선까지 가는 굴욕을 당해야 한다는 게 C조를 최악의 조로 만든 결정적 요인입니다. 또 A조는 2차 예선 2조 1위 이란과 A조 1위 카타르 그리고 2조 2위지만 이란과 2차 예선 경기 모두 무승부를 기록한 우즈베키스탄이 있죠. 이 세 팀의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그리고 골치 덩어리 북한이 있어서 A조도 힘들죠. 이라크는 강합니다. 일본은 이라크한테 특히 약하죠. 하지만 이라크는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두려운 상대는 아닙니다. 이라크 2차 예선에서의 축구 스타일을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이라크 축구가 안 통하죠. 스트라이커 아이만 후세인에게 의존하는 공격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데 아이만 후세인 피지컬은 키가 작은 일본 선수들에게는 위협적이지만 피지컬이 뛰어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안 통하죠. 감독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선임된다면 우리나라가 이라크 정도는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모두 중동에 있고 이라크, 요르단 등 골치 아픈 상대가 있어서 안타까웠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은 중동 축구가 무서울지 몰라도 피지컬이 뛰어난 우리나라는 중동 축구가 솔직히 무섭지 않죠.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두려운 수준은 아니죠. 한국과 일본 모두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팀을 강화하고 결승전을 염두에 두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대표팀 경기에서 최대한 강한 상대와 경기를 치러야 한다. 일본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강팀들과 경기할 수 있어서 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건 죽음의 죄에 걸린 일본의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예선전을 쉽게 통과하는 게 맞죠. 월드컵을 대비해서 강팀들과 경기하려면 남미나 유럽 팀들과 평가전을 하는 게 맞지. 무슨 호주랑 사우디하고 경기를 해서 월드컵에 대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죽음의 죄에 걸린 일본 사람들의 정신승리적 발언이라고 보여지네요. 최근 아시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맞죠. 아시아에 배정된 월드컵 출전 티켓 개수가 8.5장이 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 월드컵 출전에 대한 희망이 생기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이란 대 호주 또는 이란 대 사우디아라비아를 피합니까? 뭔가 의도적인 조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본
일본과 호주가 월드컵 5회 연속 같은 조에 속해 있고 일본과 사우디가 3회 연속 같은 조에 속해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조작을 합니까?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하지만 일본하고 호주, 사우디가 자주 한 조에 묶이는 건 좀 이상하네요. 나는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의 원정 경기와 서포터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심하면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각오를 다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도 중국 팬들 비매너의 비호감이라는 건 아네요. 만약 인도네시아가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긴다면 C조는 흥미로울 것이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C조의 핵심 변수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가 1, 2위가 되는 일은 없겠지만 인도네시아와의 경기 결과로 인해서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정도로 C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인도네시아죠.